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저희 인트로 안 하나요? 인트로 지난번 방송 들으셨잖아요. 샬라 그러다가 지금 시작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시사 문제를 다루는 로컬의 시대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6월 22일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출범식에서 처음 언급된 3차 추경 이후 더욱 강화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7월 13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140개 팀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로컬 크리에이터의 거는 기대, 지원 사업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로컬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는 제발 지금 시작합니다 안 하기로 했었는데 컨셉을 바꿔서 좀 다른 겁니다. 다른 카테고리의 방송입니다를 하려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니 이상하게 이게 팟캐스트의 클리셰가 돼가지고요. 지금 시작합니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좀 애매한 게요. 팟캐스트가 대부분 생방송이 아니라 그렇죠. 사전 녹음 후 편집 방송이잖아요. 지금 시작합니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청취자가 들을 때는 이미 이 방송이 녹음된 지 아무리 빨라봐야 몇 시간 전 뭐 이런 방송인데. 그러네요. 내일 시작합니다. 네. 아니 내일까지 편집해서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꾸며가고 있는 로컬의 시대는 기존에 저희가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과는 좀 달리 좀 딱딱하고 정책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방송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하듯이 기사도 읽고 상상도 하고 기사와 기사 간의 간극을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으로 채우고 거의 집 짓는 수준입니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로컬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약간 좀 쓸데없는 일 하나 이런 고민도 드네요. 네, 로컬에 계시는 플레이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넘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코너가 작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코너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2회를 맞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고무적인 건 예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온갖 기사와 저 이렇게 많은 태어나서 처음 본 기사의 숫자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로 검색하면 나오는 양이 몇 페이지를 넘어가다니 이것만 해도 고무적이고 더군다나 장관님이 요즘엔 어딜 가시면 항상 기승전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끝나고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오긴 오나 보다. 물론 국가 주도형이나 뭐 민간이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거나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이제 한다.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2회도 박영선 장관님의 말씀. 이거 뭐야? 누가 보면은 박영선 장관 헌정 방송인 줄 알겠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주무하고 있는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행정부서의 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우리한테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한테 의미는 수많은 센터장님과 또는 뭐 담당자분들과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니까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주무 부서 부처 장관님 얘기는 찾을 길이 없잖아요. 저희라도 해석을 좀 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 주무부처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하면 무슨 지금 3공화국 시대냐 뭐 이런 땡. 얘기 나오고 땡 하면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마 그래서 얘기를 못 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비판적인 얘기를 잘못 꺼내면 또 조직 내에서는 불협화음 내는 게 되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은 일 대신해 드립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방송도 박영선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관님의 발언이 어쨌든 정책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큰 흐름은 생길 거고요. 알고서 뭔가 내일을 도모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난 저희 1회차 방송에서 박영선 장관이 2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걸 저희가 이어서 이런 내용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강원도 가신 거랑 뭐 네, 이렇게 합쳐서. 예. 강원도 속초 방문하신 건이랑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믹스해서 보니 뭐 AI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착한 뭐 소상공인 착한 창업자로서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했던 얘기가 맞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화자찬 방송이구나. 네. 아니, 저희라도 해야죠. 청취자 수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중기부가 2020년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발대식을 성수동에서 했는데 저희가 현장 또 취재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바가 사실이었구나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했죠. 박영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녹취 다 풀어서 저희 비로컬에다 올려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진짜 저희 17편의 기사로 풀었고요. 토막토막 말씀하시는 것들들 다 동영상 클립으로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맞아요.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저희도 좀 영상으로 가면 안 되나요? 글, 사진, 영상 다 하니까. 근데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비로컬에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 누가 넣어주시나요? 네,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누군가가 좀 투자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거 좀 고무적인 얘기인데 네. 그날 성수동 행사에서 만났던 2호 태용 대표님 그날 만났잖아요. 인사 나누고. 네. 최근에 투자 받으셨어요. 기사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희한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태용도 받았으니 비로컬도 뭐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태용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또 링거를 이제 팩으로 달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 둘이서 이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상으로 풀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저희가 그냥 방송을 진행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날 저희가 동영상 참고 동영상 찍었던 것들을 예, 앞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인트로만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주요 퍼포먼스 그리고 그 개회사 장관님 개회사 그리고 토크 콘서트 때 있었던 7번의 코멘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로컬 웹사이트 들어와서 저희 기사를 보시면 그 녹취 전문과 녹취 후에 살짝 유문을 했지만 그 전문과 동영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날 6월 22일 날 행사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개회사 때는 별 말씀 없으셨는데 토크 콘서트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해 저희 중소기업부의 슬로건이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것을 연결하니까 강한 힘이 생겼고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슬로건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야기가 나와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얘기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그 스타트업 얘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큰 틀의 예산 속에 로컬 크리에이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는 거죠. 예. 갑자기 이거 옛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저 이거 약간 러시아 인형 같은데 열면 또 나오고. 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또 로컬 크리에이터의 생태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영선 장관님께서 인터뷰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그러면 데이터 경제를 얘기하고 데이터 경제가 곧 축적돼서 AI와 직결된다. 뭐 이 말씀을 거의 자기만의 이제 클리셰처럼 이렇게 쭉 하고 다니시는데 랩을 하시는구나. 예, 그 자기만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시그니처 멘트. JYP 뭐 처음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 그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그다음에 AI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또 로컬 크리에이터를 넣으세요. 맞아요. 기승전 로컬 크리에이터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승전에 항상 들어가는 게 요 디지털, 데이터, AI 요걸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 멘트처럼 말씀하시는 게 스티브 잡스처럼 IT 플러스 뭔가, IT 플러스 인문학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처럼 IT 플러스 뭔가 남다른 한 가지, 뭔가 남다른 한 가지를 로컬 크리에이터로 보는 게 아니냐. 맥락 안에서 좀 그런 식으로 유추가 되거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착한 스타트업을 약간 이런 맥락으로 풀었었죠. 네네네. 좀 그런 식으로 문맥상으로는 그게 대입이 되거든요. 뭐 마치 뭐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 배우는 것처럼 좀 그렇게 막 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맥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지금 신음하고 고통받고 한국도 분명 지금 그러고 있지만
다른 국가보다는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이었고 해결을 빨리 했던 이유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해놓은 국가라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린 그 정도 부분은 이미 풀어냈으니까 지원을 좀 잘하거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또는 가치의 전환을 일으켜내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제 방식대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로컬 예. 크리에이터 그 바우처 사업 출범식 하는 예, 예. 그 현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6월 26일 날 머니투데이하고 했던 인터뷰에도 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 얼마 안 지난 인터뷰네요. 네, 예. 근데 그때 인터뷰했던 거 뭐냐면 대한민국 동행세일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거긴 했는데 아, 예, 예. 그 안에도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벌어진 취지가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침체된 내수 경기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예.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킬 거냐, 소상공인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스타트업에 대한 것들은 중기부가 어떻게 비전을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해 나가다가 바우처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는데 21대 1의 경쟁률로 됐고 이제는 뭐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즐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또 언급을 하고 간다는 거죠. 발대식들을 사실 그렇게 언급을 좀 하신 거죠. 우리 네네네네. 로컬 크리에이터도 동행 세일에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장관님의 클리셰가 돼버렸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를 설명하는 클리셰가 돼버렸는데 지난번 속초 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국내 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런 데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빛나고 있다 뭐 이런 예, 유형의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맥락으로 출범식 때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6월 26일 날에서 머니투데이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이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약간 유행어처럼 미는 게 있는데 정책이든 아니면 수많은 분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네. 좀 그래서 같은 얘기가 3번 반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예. 장관님 입장에서는 장관님이 또 방송 앵커우먼 출신이시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비즈니스맨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를 골라서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애둘러 설명할 수 있다. 아, 3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빵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물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일종의 메타인지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코로나 19 이후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하나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럼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예.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관광 벤처형 로컬 크리에이터만 로컬 크리에이터로 보시는 걸 수도 있다. 예, 예. 예,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못 가고 뭐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할 때 새로운 길이 터지는데 국내 여행입니다. 이렇게 네. 풀릴 수 있으니까요. 혹은 장관님이 잘 이해하고 어젠다를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멘트 때문에 다른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예, 예. 네, 새로운 관광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관광 자원.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그 넓은 뭐 제휴와 환유 이런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비유법 중에 하나인 거지. 콕 찍어서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야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 저도 관광업계분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관광의 패러다임을 고민하지만 그 안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게 많겠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장관님도 그런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 여튼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언급은 26일 인터뷰에서는 딱 요 정도 분량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풀어놓고 보면 예, 예. 지금 박 장관께서 모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컬 크리에이터 같이 동시에 언급이 된다.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중기부 하면은 끝에쯤 언제쯤 되면 로컬 크리에이터 한번 말하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스타트업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서 보는 것 같다. 예, 뭐 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역시 이번에도 놓칠 수가 없는 거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 예. 그 머니투데이 기사 지금 제가 잠깐 보는데 거기 보면
지역 얘기가 나오긴 하네요. 네네.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뭔가 맥락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 낙후 지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뭐 그린 뉴딜 뭐 복잡한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영역이 있어요. 예, 계속 뭐 강해 설교처럼 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궤적을 이어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로컬 크리에이터가 디지털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계속 그 박 장관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빼더라도요. 소상공인에서 출발해서 벤처 스타트업으로 갔다가 다시 벤처 스타트업을 기존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끌어주고 밀어줘야 된다라는 선배 기업 얘기가 나왔다가 예. 다시 미시적으로 소상공인 얘기로 가요. 네, 이 항상 이 구조가 돼 있어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예. 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 얘기를 하고 기존의 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예. 그런데 이게 순환이 되면서 느슨한 구조의 혁신 얘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지털 경제, AI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혁신의 상징적인 메타포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고 예. 기존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사이에 존재하는 혁신형 소상공인 내지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뭐 이런 형태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보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 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기획을 하시는 담당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네. 지금은 작게도 크게도 어쨌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기민한 어떤 새로운 창업자들이 나타난다. 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네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악플도 감사합니다. 악플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중기부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진흥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 얘기는 아니다. 고쳐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3회 방송 때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뭐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6월 22일 날 있었던 출범식에서도 그렇고 6월 26일 날 했었던 인터뷰에서도 같은 얘기가 이제 맴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맞춰봐야 될 거잖아요. 아, 저희 지금까지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 서론이에요. 아, 이제 하는 거구나. 자, 이 단서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맞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발대식 때도 추경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 추경 얘기가 나와서 그때 좀 저희가 봤을 땐 기성 언론인 뭐 플랫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리고 이로운넷인가요? 맞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예산 90억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90억인가요? 900억이에요. 90억이죠? 네.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당시에 중기부에서 제출했던 추경안이 88억이었거든요. 원래 당초에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예산으로 44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증액시켜서 88억 정도를 신청을 했고 3차 추경안이 지난 7월 6일 날 통과가 됐죠. 그때 44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튼 뭐 좀 서운하긴 한데 반이 깎인 것 같은 기분이 서운하긴 한데 이거 여태까지 없던 예산이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빵원에서 44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출범식 당시에 박영순 장관께서 개회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너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3차 추경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또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를 뽑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 뽑는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뽑았던 거는 1차야. 2차 또 할 거야. 이런 거죠. 추경이 1, 2, 3차 나눠서 있었던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좀 더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건 제가 볼 때는 3차 추경 신청할 때 예산을 증액해서 넣었는데 증액이 되면 기존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사업 규모를 키우신다. 네, 요런 느낌인데 아마 지금 그 88억까지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가 지원은 있을 거다.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 맞으면 저희가 아프리카가 아니라서 별풍선을 받을 수는 없겠네요. 아쉽다 진짜. 슈퍼챗이. 근데 제가 마음으로는 일단은 새로운 팀이 늘어난다에 좀 생각이 더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액수가 늘었구나 이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140팀 뽑았으니까 한 번 더 140팀 정도 뽑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로 한 300여 팀이 되는 순간이 금방 오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더 뽑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산안 한도 내에서 하겠죠. 저는 근데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경기가 죽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추경을 3번을 해요. 더 있나요? 이번이 3번 마지막 추경인데 그 전반기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추경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을 꽁꽁 닫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관광업 같은 경우는 전멸 상태 돼 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서 1차적으로 위기에 닥친 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거든요. 이들을 어떻게든 죽지 않게 살려야 된다. 긴급 수혈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건 뭐냐면 휴폐업을 지원한다든가 폐업하시는 데들도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지원분들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휴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취지의 지원들 그리고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뭐 보증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당장 급한 것들을 지원했던 게 1차 추경이었고요. 2차 추경은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생활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당장 필요한 거의 기본소득에 준하는 비용들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2차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차, 2차 이거는 당장 급한 거를 해결하는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경기 부양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에는 일단 우리가 피죽은 끓여서 나눠 먹었으니 그다음 어떡할 거야? 이제 농사 지어 갖고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3차 추경이 추진이 된 거고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라서 예산은 3개월 이내 75%를 쓴다. 라고 해서 추경안이 통과된 그 다음 날부터 예산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6일인가 7월 7일인가부터 시작해갖고 10월 달까지 추경으로 투입된 예산의 75%가 지출이 될 거예요. 이거 약간 데이터로 읽는 예언 같은데요. 그래서 1차 추경안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영돼서 중기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아마 거의 마지막 날이거나 끝났을 것 같은데 여튼 그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그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기획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추경안이 올라가서 추경 통과해서 실행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6월 중하순부터 해서 7월 초까지 넘어오는 게 이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인 건데 자, 제가 얘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반영이 돼요. 동행세일 상품이나 구성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상품이나 구성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거는요. 이 동행세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비대면입니다. 뭔가 비디오 커머스 같은 느낌도 좀 내시기도 하고. 네, 이른바 K세일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왜 K세일이냐면 이 안에 K팝하고 K라이브 커머스를 합쳤다. K-팝도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있으니까 K-팝 공연이랑 K-라이브 커머스를 합친 케이스인 거죠. 전 동행세일 때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입점하신 거밖에 못 봐가지고. 뭐 입점도 유도해서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홈쇼핑 뭐 우리가 뭐 그 홈쇼핑 방송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게 대세죠. 왜냐하면 쇼핑 방송보다 오히려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바로 지금 구매하세요. 이쪽 매출액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고 그거를 로컬 영역이 아닌 글로벌 영역까지 확장을 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비대면 경제가 종합적으로 응용된 사례인데 이거 좀 억측이지만은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거기에 일단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에 상품이 입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엔 크게 뭔가 터진 건 없지만 자 로컬에서 시작하지만 글로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예. 잘하든 못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번에 깔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트렌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이돌 그룹이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복에 대한 이슈가 생겼거든요. 네네네.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일본 옷 같다. 아니다, 우리가 한복을 몰라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슈는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주에서 한복 패션 디자인을 굉장히 깊게 고민하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계시는 이슬에서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리슬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그 최근 아이돌이 입은 옷은 한복이고 이런 아이템으로 하는 겁니다가 전 세계에서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한국말로 하는 그냥 요 안에서 소비될 유튜브 방송인데 영어 자막을 붙여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네. 진짜로 지역 내에서 하는 얘기들이 해외까지 나갈 수 있겠구나. 광범위하게 오히려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가 있으니까 수정해 나가면서 맞춰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까지 저희가 언택트 요즘 비대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언택트라는 게 트렌드로 소개된 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언택트가 아니었거든요. 예. 뭐냐면 과거에 그 판매 방식이 점원이 손님을 따라다니면서 예. 계속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친절한 방식이고 상품을 잘 설명해서 잘 파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고 이 제품이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로 언택트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맞아요. 전화 안 하고 메신저 좀 보내는 네네네. 세대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네네. 예. 뭐 그런 데서 언택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이 언택트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 언컨택트로 이게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로컬을 갖다가 더 알릴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좀 역설적이네요. 네. 로컬이란 건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체험하지 않고 비대면 형태로 가는데 로컬을 더 강조하고 있다. 네. 신기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언택트 기반으로 활성화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예. 네네. 플랫폼이 없으면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동안 경험 많이 한 건 저녁 때 누르면 아침에 문 앞에 배달 와주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네네. 같은 얘기들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배달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클릭 평띵동 총알 배송 덕분입니다. 예스24나 서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맞아요. 총알 배송이 이런 배송 시스템을 우리나라 안에 특별하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지금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커머스 문화를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사실 배송 문화가 컸죠. 서점이 좀 그렇긴 하고 서울 중심이긴 하지만 아침에 시키면 저녁 때 받아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길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국만의 경쟁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이 이제는 로컬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고 그런 플랫폼을 잘 타는 로컬은 글로벌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박 장관님이 했던 얘기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랑 관련이 있어요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일 빠른 건 제품을 갖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동행세일처럼요. 딱 그러나 꼭 제품만 갖고 있는 것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액티비티를 가진 모든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다 플랫폼을 탈 수 있어요. 같이 하는 뭐 어떤 클래스를 여신다거나 그럼요. 같은 어떤 활동을 하는 쪽들은 플랫폼을 타고 나갈 수 있다. 네, 클래스 101 같은 경우도 클래스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야놀자 투자로 유명한 프립 같은 경우도 액티비티 플랫폼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플랫폼으로 인지하는 건 대부분 프립 쪽이더라고요. 네. 저희 비로컬이 프립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슨 PPL형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네. 아니, 저희가 뭐 프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프립이 저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립이 하는 일이랑 로컬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비로컬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해온 거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비즈니스 영역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액티비티도 당연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플랫폼 고민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콘텐츠로서 로컬이 의미 있다. 자, 콘텐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로컬을 판매할 수 있다. 예, 예.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상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서비스도 이제 판매할 수 있어. 액티비티 형태로 풀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예, 지금 예. 이야기가 지금 쫙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 속에 로컬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로컬이 빠른 속도로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예, 수 예.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코비드-19 자체가 좀 위험하고 가슴 아픈 얘기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시험 공부와 시험에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넓게 잡으면 9개월 정도가 로컬에게는 정말로 시험 공부 기간이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우리가 새로운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려면 로컬과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 예산의 결과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벌어졌다면 이번 3차 추경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차 추경은 일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예, 예. 충격을 완화해주는 수혈 작업이었고 2차 추경은 국민들을 위해서 예.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였고 3차 추경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해 농사를 짓고 내년 농사를 질지 이제 씨앗을 예. 뿌리는 작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번 3차 추경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 예산이 44억이 들어있다 보다도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이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더더욱 드릴 수밖에 그럼 없는 3차 추경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수많은 어떤 과학자나 사회 인문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자꾸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종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자. 그 차원에서 3차 추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3차 추경 전과 후의 보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 예. 3차 추경 안을 냈을 당시에는 예. 제일 먼저 들어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라인 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된 후에 나온 보도 자료 내에서는 이 내용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요 맥락이 녹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을 했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사전 보도 자료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뭔가요? 1조 원 규모의 펀드인데 비대면 분야의 창업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플랫폼을 하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뭔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된 거네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이 좀 약간 좀 바뀌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정부 사이트를 다 털어보신 것 같은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기조는 이어가겠다라는 맥락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좀 저는 역으로 해석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로컬은 이 언컨택트 또는 비대면하고 크게 좀 맞닿아 있진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기부가 보도자료 내고 지금 추경 얘기 나오고 뭐 비대면 펀드 뭐 언컨택트 관련된 내용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로컬을 그냥 두면 비대면의 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 비대면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올 수 올라타라. 있도록 네, 올라타라는 끌어당긴다. 얘기, 그런 얘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전 보도자료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이라는 단락인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DNA 기술을 활용하여 DNA요? 예, 그게 뭐냐면 D 데이터. 아, 깜짝 놀랐네. 유전자 조작 기술이 아니에요. 아, 예.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갑자기 영화 생각이 나서 사람의 체질을 바꾸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새로운 신인류가 되라 이런 줄 알았어요. 깜짝 네. 놀랐네요. 신인류가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스마트 미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서빙, 스마트 오더 등 예.
예,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스마트가 붙으면 또 다른 의미잖아요, 다. 네, 뭐 여튼 스마트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이제 인공지능화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 거죠. 저 스마트 미러는 알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거울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이 쓰면 코로나 옮을 수 있잖아요. 최근 네네. 기사 봤는데 그렇죠. 그 거울에 얼굴을 딱 대고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또는 동영상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고른 색조 화장품의 톤이 얼굴에 입혀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스마트 미러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경제가 비대면화, 디지털화 된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예, 예. 이제 이런 전망을 던졌어요. 근데 아마 예산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지만 예, 예. 이 내용이 빠지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길로 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머니투데이하고 가졌던 예, 예. 박영선 장관의 인터뷰 안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 뉴딜. 예. 예. 그린 뉴딜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걸 대놓고 하진 않더라도 예, 예. 어떤 형태로든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 한국형 뉴딜이 두 가지인 거죠.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네네. 예. 이거는 뭐 정부가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추경 예산과는 상관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예. 크든 작든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고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어서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예, 겁니다. 예. 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또 뭐야 이거 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와? 니네 방송은 왜 이렇게 용어들만 왕창 나오고 다 영어야? 뭐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요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 중기부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저희도 글로벌로 네. 가나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 하기 앞서서 일단 3차 추경 얘기를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예. 그럼 3차 추경 결과 뭐 한다는 거냐? 들으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관련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3차 추경안 통과되고 나서 나온 보도자료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확대 반영. 어. 예, 지금 뭐 예, 밀레니얼 예. 세대가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금 창업하려고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창진원이 정의해 놓은 바에 따르면 만 39세까지의 창업이 청년 창업이잖아요. 아, 근데 좀 희망적인 건 이번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육성 사업에 네. 140팀의 연령 제한을 안 두셨어요. 네네네. 그럼 어쩌면은 이 청년이란 건 창업 의지를 갖고 있는 활성화된 수많은 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청년 39세까지입니다. 이런. 아, 근데 요번에도 청년 창업 지원이 되게 많았고 예, 예. 70%가 여성 창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랑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랑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예, 예. 대부분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두 탕을 뛸 수 있는 거죠. 오.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못 하더라도 예, 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내용 보면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안이 확보 안 됐어도 녹아 들어간다고 예, 같이 예, 간다고. 예, 근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도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음. 재밌는 거죠. 그리고 청년 예비 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 로컬 오.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말고도 있어요. 예, 예. 예산 63억 원 증액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예, 다 바우처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트랙이 아니라도 예, 예. 만약 그 지원 사업에서 내가 낸 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예, 예. 패자부활전처럼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창업의 시대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 보도자료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 그 스타트업 유니콘 얘기가 나오니까 네. 요즘은 낯선 용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아기, 예비, 뭐 온갖 유니콘이 많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 해괴망측한 용어들은 뭐냐, 예. 중기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아기 유니콘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제 그 깊은 뜻을 알겠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그러면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잖아요. 예, 스타트업의 영역을 넘어서 버린 거죠. 네네네. 예. 이제 그거를 육성하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건데, 근데 이제 1조 정도의 기업 가치, 그것도 비상장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려면 굉장히 좁은 문이거든요. 많지 않죠. 예,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기 유니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1조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아기라고 부른 거군요. 네, 한 100억 정도 가치만 있으면 된다기 때문에 유니콘에 비하면 진짜 이건 아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수정란 수준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100억
가치와 1조 가치 이렇게 놓고 보면 1조 가치는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100억 가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 뭔지 알겠어요. 네네. 1,000억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을 예비 유니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네네. 중간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초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악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꿔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전에는 아무나 못해 이거였는데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로컬에서 100억 매출 내실 분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예. 자, 그래서 다시 얘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6월 22일 날 출범식을 보면 그날 박영선 장관께서 여기 투자 관계 VC에서도 오셨는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제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많이 투자해 주세요. 이런 언급을 하시는 게 나와요. 제가 그 어록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뭐 못 찾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스타트업화 되고 있다. VC가 와서 투자를 한다. VC가 투자라는 거는 기업이 미래 가치가 있고 지금 인내 자본을 넣어주면 큰 기업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도 새로운 유니콘의 대열에 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예. 뭐 지금 뭔가 갖춰지진 않았지만 꿈은 꿀 수 있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방송할 거리들이 있어서 좋은 거죠. 이런 뭐가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로컬은 못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곧 이 누추한 스튜디오에 1,000억 매출의 그 예비 유니콘과 100억 매출의 아기 유니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군요. 네, 뭐 그렇게 되겠죠. 조만간 유니콘, 로컬 유니콘도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로컬 유니콘 나올 겁니다. 예. 생각만 해도 배부르네요. 그래도 밥은 저 사주셔야 돼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들 또 그러시죠. 네. 근데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가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 전통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창의력과 새로운 감각을 지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올라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이번에 3차 추경 이후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그 매출 증대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도전해라. 창업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 어쨌든 간에 정책 방향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명찰이 달린 것도 있지만 로컬 크리에이터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거나 고민해서 성장을 고민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또 여러 개가 가능성들이 숨어져 있었다. 이런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일이 바쁘다 보면 정보를 못 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적당히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로컬의 시대를 들으실 거예요. 좋은 정보 방송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보해 주세요. 저희 뭐든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린 뉴딜은 또 뭐고 디지털 뉴딜은 또 뭐냐? 어려운 게 나왔다. 디지털 뉴딜은 제가 앞서 설명을 쭉 많이 이렇게 뭐 중간중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 뭔지 알았어. 뭐 스마트 미러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온 거 비대면 뭐 이런 거 플랫폼이고 K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알았어. 이런 걸 좀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린 뉴딜은 뭐냐? 그린 뉴딜은 저도 좀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리저리 좀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상황하고 또 맞는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구를 걱정하는 얘기더라고요. 점점 저희가 에너지 많이 쓰고 막 탄소 배출 많고 이 수많은 논의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뭐 지구가 뜨거워진다. 지금 뭐 툰드라가 녹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구 망하지 말자.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래를 당겨다가 불태워서 지금 우리끼리 잘 사는 일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거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가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거창했지만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에너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지구를 이롭게 그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쪽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은 약간 도시재생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괜한 에너지를 더 쓰지 말자. 괜한 도시 조성을 더 하지 말자. 이미 있던 곳들을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잡고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자 쪽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많이 잡아두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기부의 그린 뉴딜은 무엇이냐? 중기부 그린 뉴딜로 검색해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요. 좀 한 달 더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한국판 스타시용 F다. 아, 프랑스에 있는 기차역을 일종의 도시 재생 같은 느낌으로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셔서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또 창업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행사를 하거나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창업 보육 시설 이렇게 설명들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벤처 캐피탈도 들어오고 정보기관도 들어오고 예. 그리고 관광지로도 아,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온다. 규모가 크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판 중기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판 중기부식 뉴딜이다. 아, 중기부의 그린 뉴딜은 프랑스의 스타시용 F처럼 가겠다. 네네. 그래서 그게 3차 추경 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이미 있는 거구나. 네네. 그게 예, 예. 뭐로 되어 있냐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어. 5억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5억이면 타운을 만들기엔 좀 작지 않나요? 첫 판부터 갈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늘 표현하는 말이지만 숟가락 팔다가 집 판다고. 아, 그러니까는-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네네. 야. 그래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 이제 설계하고 초기 구축하는 그 비용 정도만 예, 예. 빼놨다. 그래서 아마 시범 사업 정도를 해보고 그게 이제 예, 예.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다라고 그러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린 뉴딜은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중기부는 이제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방향성, 뭐 화살표 하나 5억에 그었다. 이 정도 얘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린 뉴딜도 창업으로 풀겠다. 예, 창업 보육 시설 예. 성격을 갖는 걸 만드는 건데 예, 예. 중요한 거는 기존의 보육 시설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다. 복합 비즈니스 공간이다. 그런 컨셉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예. 5억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걸 보여집니다. 기사 찾아보니까 한 100팀 정도 스타트업을 찾는데요. 그린 뉴딜로. 근데 50팀은 중기부, 50팀은 환경부. 그래서 환경 쪽에 뭔가 새롭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뭐 리사이클링 하실 수도 있고 신소재 개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덜 쓸 수도 있는데 거기는 환경부가 하시고 스타트업 중에 중기부는 새롭게 뭔가 환경을 위해서 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스타트업 50팀 육성 뭐 이렇게 발굴 이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스타트업 100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한 팀당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이 100팀이 들어갈 어떤 걸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100팀이 5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만든 공간에 다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우편함만 두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욕심 같아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거점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에 그린 뉴딜 관련돼서 스테이션 F처럼 스타시용 F처럼 뭔가를 하시겠다는 건데 기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상업시설과 창업시설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을 함께 만드는 골목길을 만드는 그런 느낌의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골목길이 창업 보육 시설이 된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이제 떠오르는 골목길 말고 이런 게 어울릴 수 있는 골목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초기에는 대도시 위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낙후된 원도심에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것들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기부형 도시재생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가 만드는 도시재생. 네, 역시 어반 플레이는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그러게요. 네. 중기부가 혹시 어반 플레이를 참고했겠죠. 예. 근데 요즘 도시재생 얘기를 잠깐 끌어오면 도시재생 씬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나려고 하세요. 운영자의 차원 또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차원에서 도시재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중기부가 말하는 스타트업이 꾸려가는 새로운 스타시용 F 같은 창업 어떤 시설, 창업 골목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또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로컬의 시대 두 번째 시간 또 1회에 이어서 2회도 박영선 장관의 코멘트들을 모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놓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취를 모아서 가는 방향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영화 보시면
어떤 인물이 큰바위 얼굴처럼 뭔가를 따라가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예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하는 이 말이 정책 방영되면 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회 때 맞췄기 때문에 예. 2회 때도 이게 근데 못 맞추면은 안 들어 이럴 것 같고 예. 맞추면은 3회 때 부담이 또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종의 뭐 예언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방향성을 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중기부는 당분간 로컬 크리에이터의 손을 놓지 않을 거다.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많아졌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련한 취재와 또 저수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도 접촉해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무슨 단어인지 정확하게 정의 못하지만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에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냐,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창의적 창업자들이 로컬로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 도태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들어요. 이 정도 급이면 거의 연예인 얘기 같은데요. 네, 매일매일 새롭지 않으면 나는 잊혀질지 몰라.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저희 광고죠. 저희 비로컬이 7월부터는 로컬 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갑자기 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6월 특집으로 로컬 F&B를 다뤘는데 저희가 F&B를 다룬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로컬이라고 하면은 공간이나 지역이나 장소만 생각을 하세요. 로컬은 힙한 장소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고요. 기존의 매체나 출판사들도 힙한 장소가 로컬이다. 힙한 장소의 운영자가 로컬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을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 네, 거죠. 힙지로 얘기 같은 거 그런 거 전국에 있는 힙지로를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로컬을 담아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로컬 F&B를 다뤄봤던 건데 소결론은 다양한 로컬 F&B가 있는데요. 그거를 선보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모두 다 취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모두 취재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판매를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적 요건을 갖추기에는 지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너무나 연약해요. 예, 뭐 해썹 인증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소량 판매하시거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통해서 판매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상설 예. 판매가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된 건 그나마 그런 요건에 맞춰질 수 있는 게 로컬 맥주다. 그렇죠. 브루어리들은 생산 시설도 완비를 해놓으셨고 네네. 각종 인증도 통과하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법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OEM을 통한 주류 제조도 가능해졌고, 예. 그다음에 로컬 맥주의 이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로컬을 소개하는 소재로 로컬 맥주를 예. 다뤄보자. 뭐 아마 짧으면은 저희 올해 연말까지 정도밖에 못 다루겠지만 예. 일단 이번 7월부터 시작해서 로컬 맥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저희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 등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로컬 맥주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파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항상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면서 수집하게 된 또는 한 번씩 더 구매하게 된 책도 있고 굿즈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 많이 보여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아마 로컬 맥주들을 뿌리는 날도 오지 않을까. 좋네요. 예. 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무리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월에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책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